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점검해보는 크로스체크. 이 시간 다시 맡게 된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주요 소식들을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기사 제목부터 함께 좀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우리 정부의 대책 관련된 얘기들 좀 살펴보시고요. 그나마 우리 증시에 좀 희망의 빛을 던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의 동향, 또 향후 실적과 주가 전망을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또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 한진그룹 같은 경우 지금 그 일가 간에 지분 경쟁을 놓고 좀 치열한 다툼이 좀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최근 동향들 또 향후 주가에 대한 흐름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보실 텐데요. 일단은 지금 어제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 그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관계 장관 회의를 어제 개최를 했었는데요.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중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한다라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은 조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체코라든지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미 후베이성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중국인들에 대한 자국 내 입국을 이미 금지한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의 3대 항공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중국으로의 입항을 지금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좀 뒤늦게 지금 후베이성, 특히 중국 전체가 아니고요.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는 건데요.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지 않다가 다른 나라들이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다 보니까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제주도 같은 곳에 여행하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항공사들이 중국 그 노선 취향을 막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갈 때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추가적인 유입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모든 외국인,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다라는 건데요. 세부적인 내용 함께 보시면 모든 외국인은 아니고요.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에서 머물러 적이 있던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14일, 2주는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해서 나중에 병으로 발현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지금 14일인데요. 따라서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중국 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300명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하루에 통상 40명에서 50명 가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사망자가. 또한 중국 내에 확진 환자가 지금 14,000명이라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단 기술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중국 내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약간 우려 섞인 그런 어떤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4,000명 되는 중국 확진자 숫자 자체도 믿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5명의 확진자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그 1번부터 5번 확진자까지는 중국 우한을 직접 방문했던 그 환자였다 그러면 3번 환자로부터 전염된 6번 감염자부터는 2차 감염이 이루어진 상태. 중국 우한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지역사회 내에 2차 감염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지역사회 전체에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는 시점이다라는 점에서 이런 강력한 조치를 좀 우리나라도 뒤늦게 내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국내 그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하기로 했고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을 여행하는 여행 경보에 대해서 기존에 여행을 자제하라라는 단계의 그 경보였다 그러면 이제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철수하라라는 철수 공고 조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여행자들도 사실상 중국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에도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그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경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나마 올 2000년 1월 들어서는 우리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월별로 일평균 수출 실적을 보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그 재작년 2018년 12월까지 해서 무려 13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올 1월 들어서 14개월 만에 4.8% 정도 수출이 늘어나는 반짝 회복세를 보였고요.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 소비자 심리지수, 우리 경제 주체,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인데요. 이 경기 역시 지금 반등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 또 수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한국을 강타하고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수출의 불씨, 또 소비자들의 체감 지수, 체감 심리 등이 다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건데요. 기사 본문 내용 한번 보시면 과거 사스 때 보면 사스 때는 2003년에 발생했는데요. 2003년 2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이 무려 1%포인트나 추락하는 양상을 보였었고요. 또 한 번 메르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그 악화된 상황을 보였던 메르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15년도 전체 경제 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렸던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경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올 1분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2에서 0.3% 정도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0%였고요. 올해 정부가 생각하는 성장률 전망치가 2.1%니까 지금 이 정도 사스 때나 메르스 정도의 경제 성장률 하락을 기록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후반대 1.8이나 1.9%까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쯤 진정될지 또 얼마나 확산될지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금 전에 뉴욕 특파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그 향후 경제에 대한 우려감들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아까 뉴욕 특파원 얘기대로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그 단기금리 3개월 만기 미국채금리, 또 대표적인 장기금리 10년 만기 미국채금리가 지금 역전되는 3개월 만에 역전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금리는 돈을 빌리는 가격이기 때문에 장기로 돈을 빌릴수록 금리가 높아야 되는 거고요. 단기금리가 그보다 낮아야 되는 상황인데 석 달 만에 장기금리가 단기금리 아래로 꺾어서 내려오는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거고요. 이런 역전 현상은 바로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장기금리가 밑으로 계속 빠지면서 단기금리는 위로 올라가는 이런 역전 현상은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신흥국 자산보다는 선진국 자산, 또는 원유를 비롯한 이런 산업 관련 원자재보다는 금이나 은, 이런 귀금속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좀 빠르게 하락할 경우에 이런 감염병과 관련된 주가 흐름은 단기로 하락했다가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었기 때문에 낙폭이 커질 때마다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실 텐데요. 다음 뉴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D램과 낸드 플래시 그 가격 추이가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파란색이 지금 D램의 가격 동향인데요. 작년 1월에 지금 그 1달러를 기록했던 현물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12월에 연말에는 반토막
아래로 떨어지는 2.8달러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올 1분기 들어서 1월 들어서는 약간 반등하는 회복세가 거의 바닥을 찍고 약간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낸드 플래시는 이보다 약간 이른 지난 5월쯤 작년 한 중반쯤에 바닥을 찍고 위로 서서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그 연간 실적, 작년 연간 실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14조 200억을 기록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무려 68.5%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2조 7,100억 원 정도 기록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무려 87%나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다만 분기별로 실적을 나눠보면 쪼개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SK하이닉스 역시 4분기 들어서 감소세가 거의 지금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물 가격의 후행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서서히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다행스러운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들어서 빅데이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가 확충되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서버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나 D램 수요가 계속 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또 5G가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시 런칭되면서 5G 폰이라든지 또 5G 통신 관련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서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향후에 추가로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좀 하나의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로 갈수록 중국에 공장을 둔 반도체 공장들이 공급량이 계속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 수 있고요. 다만 이럴 경우에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우는 퍼스트티어에 속해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급량 감소에 따른 상대적인 반사익을 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최근 이틀간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6만 원 가까웠던 주가가 지금 5만 6천 원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만 원 넘어갔던 주가가 지금 9만 한 6천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즉 주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만 원대 후반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싸게 느껴질 수 있는 가격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주가 하락이 가파르게 나타날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주식들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실 텐데요. 마지막 뉴스는 여기 조금 뭐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조현아 과거 땅콩 회항으로 유명했던 그 딸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 두 남매지간에 지금 지분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는 전체 지분, 개인 지분이 6.5% 정도 있고요. 또 지금 특수관계인, 회사 계열사 임원들이 조원태 회장 편을 들어준다 그러면 합쳐서 지금 10% 정도 주가 지분을 확보하고요. 지금 2대 주주인 델타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과 지금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세 세력이 조원태 회장이 우호 세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전체 지분율을 20% 정도 가지게 되는 상황인데 지난 주말에 나왔던 소식은 조현아 씨가 지금 강성부 펀드로 알려져 있는 KCGI 지분율 17%를 우호 지분으로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한 반도건설 역시 FI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조현아 씨 편을 들어주면서 합쳐서 무려 37%의 지분율을 확보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조원태 회장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막내딸인 조현민 전무 또 어머니인 이명희 고분의 지분이 누구 편을 들어줄 것인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설령
이 지분을 조원태 회장이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현아 씨에 비해서 지분율이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향후에 굉장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뉴스를 보시면 반도건설을 여기 8.28% 지분 매입을 끌어들였던 장본인이 바로 이명희 고문이기 때문에 이 5%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명희 고문 지분 역시 조현아 씨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향후에 지금 주총 시즌에 한진칼이라든지 한진칼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더욱더 점입가경으로 흐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향후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대한항공, 한진칼 주가는 계속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개인 지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조원태 회장이 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배당을 늘린다든가 자사주 매입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한진칼, 대한항공의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이걸로 이 코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